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은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 한국과 미국 어디엔가 그 사이에 시차는 놓여 있겠죠. 오늘은 제가 굉장히 후회를 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도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어, 왜냐면은 너무나도 그 예민하고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박경리 선생님이 이제 소설을 쓰실 때 항상 그 오히려 이제 오래 그 묵혀서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떠나갈 것은 떠나가고 아주 굵은 도저히 잊지 못할 것만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소설을 쓴다. 가지는 다 치고 굵은 뭐 어떤 그 기둥 같은 것만이 남아 있을 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나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영화 말씀을 드릴 텐데 필름 이런 것들은 그 너무 오래된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처럼 그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괜히 이 말씀을 드린다 하고 말씀을 미리 드려놨다 하고 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이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자리에 앉았고요. 대책 없이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워낙에 그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 뉴스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그 영화 택시 운전사 미국에서는 택시 드라이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드니로의 그 택시 드라이버인가? 처음에는 저도 그 뉴욕 타임스에서 이 기사를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로버트 드니로가 택시 안에서 저쪽 그 빌딩의 아파트먼트였던가요? 불이 켜지는 것을 깜깜한데 밖에서 보고 그 장면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송강호 씨의 아주 노란색 이제 운전기사 아저씨들의 유니폼이 보여서 이게 그 영화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테고 미국 언론도 많이 보도합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자체가 세계적인 공통적인 그 이슈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영화관이 대대적으로 개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언론에서 자세하게 영화 리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빠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전부 언급은 했는데 짧게 썼어요. 영화 리뷰는.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는 택시기사인 그 송강호 씨의 눈뜸, 아주 그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 사회적인 그 이런 것, 그리고 본인이 그 본인의 돌봐야 되는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야 미안하다. 다음에 우리 소풍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송강호의 눈뜸 같은 것이요. 막심 고리키의 그 어머니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요? 아무튼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 리뷰에서 제가 기억이 지금 나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짧게 그 스토리를 전한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버라이어티라든가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잡지요. 아니면 그 헐리우드 리포터 이런 잡지는 역시 업계의 잡지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하는 것이 미국의 영화계의 잡지, 뭐 잡지 내지는 신문은 신문인데 큰 형태의 신문이 아니라 타블로이트 그런 그 신문이죠. 그래서 헐리우드 리포터와 버라이어티라는 양대 가장 큰 그 신문 내지는 잡지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 택시 드라이버를 봤기 때문에 그저 이제 미국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봤고 저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조카는 오렌지 카운티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같은 시간에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지금 미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한국어와 영어가 다 그 잘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연히 이제 한국말을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조카는 영어 자막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따로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조카와 그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큰 아웃라인은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왜 국가가, 군대가 사람들에게 총을 쐈어야지만 됐는가? 왜 그랬는가? 굉장히 궁금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시해 사건부터, 그리고는 이제 뭐 그의 양아들과 다름없었다는, 그 당시에 뭐 세 가지 아주 그 중요한 그 자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군이나 뭐 정보국이나 등 해서 그런 배경도 언급을 했고,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는데 유난히 이제 그 전남대학교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시위를 했고, 그곳에 이제 군인들이 가게 됐다, 공수부대도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줬었어야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영화를 그 보시는 분들도 나이가 그 젊은 사람 뭐 나이 드신 분들, 어린 학생들 많을 텐데, 이 광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나 다른 그 조카들에게 사전에 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볼 때는 한마디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 뭐 한국에서 한국 분들도 1,000만 명이나 봤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숫자인데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여러 그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중요하고, 또 영어 자막으로 젊은이들까지 다 그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 광주에 뭐 관이 모자란다, 그런 것들이요. 이게 왜 어떻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미국에서 자란 그 젊은이들로서는,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자체 아주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완전한, 지금도 뭐 대한민국은 영 그 젊은 민주주의지만 그 민주주의가 확 그 피오르기 그 직전에 그런 분위기를 해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알게 되는 그 자체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도 이 영화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 뭐 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책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시시비비가 있고, 그렇지만 일단 아무튼 대한민국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 전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영화는 뭐 독일 그 저널리스트, 포로 저널리스트의 시각에서 또 특정 부분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뭐 다 커버를 했다 안 했다 가지고 논쟁을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화잖아요. 다큐멘터리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영화적인 요소가 몇 군데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 미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그 저의 그 미국 친구도 영화를 봤는데 좀 바더되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더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것들이 또 필요한 요소였고요. 영화에서 사람들이 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미도 있었어요. 네, 재미도 있었고, 뭐 좀 울컥한 그런 때도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베트남전에 그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던 그 시대, 그런 것을 잘 알거나 그 시대의 사람도 보거든요. 가끔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는 향수를 그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생각들도 했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 뭔가를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양심과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그 군대, 국가의 한 부분인 군대와 그 대치하는 그런 것에서 그런 것도 느꼈다고 하고요. 재미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제가 뭐 뉴스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좀 많이 봤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관련 협회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그 클립이라든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진짜 그 다큐멘터리, 그 퓨어 그 풀티지 같은 것을 더 많이 그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조금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 실제의 장면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광주로 갈 때까지 물론 뭐 다 그 의도가 된 것이고 계산이 된 그 이제 관객의 호흡에 맞춰서 한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그 영화를 현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시간도 없는데 모든 나오는 영화를 어떻게 다 보는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영화는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미국에 예전에 그 왔었을 때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헐리우드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 헐리우드에 그 헐리우드 도서관이 있는데 헐리우드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영화 비디오가 많았어요. 지금은 CD고 이제는 뭐 넷플릭스 이후에 한 달에 9달러 99센트만 내면은 뭐 30편을 볼 수 있게 해준다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런 영화를 빌려보는 사람 없겠지만 제가 헐리우드에 살 때는 미국 영화 그 클래식 영화를 그 몇 년 동안에 그 도서관에 있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런 영화의 저 클래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가 변해도 누구에게나 좋음을 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영화를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좀 그 앞에 시작이 좀 보링했어요. 처음에 이제 뭐그 단발머리요. 단발머리 부르면서 광주까지 가는데 그 어려움과 농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그런데 그걸 저렇게 길게 했었어야지 되는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아니면 제가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도 자체가 여기서 뭐를 그 더 얻을까? 그 독일 그 이제 저널리스트의 시각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저의 무슨 뭐 이게 리포트가 아니니까요. 개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꼭 있었어야지만 됐는가 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오히려 조금 그 흐름이 그좀 끊겼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중요하긴 하죠. 스토리를 대가는 만들어 가는데 다 그 개인의 그 사람의 스토리도 넣어야지 되고 하니까 이제 광주에서 그 저널리스트와 또 그 송광호 씨와 다른 그 광주의 그 기사 그 가족의 집에 가서 밥상이 조금 좀 그 과대했어요.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상다리 휘게 차려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밥상이 좀 너무 진수성찬이다 하는 느낌은 들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구태여 김치 먹고 맵다는 것을 꼭 했어야지만 되는 거 뭐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 집에서의 그날이 너무 길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인가요, 후인가요? 또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가다가 다시 또 이 사람이 심성이 워낙에 좋은 사람이니까 그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병원의 그 앞마당에서 이제 그 운전기사들과 또 이 저널리스트와 돈을 던지고 받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장면들이 꼭 있어야지만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야말로 사람들이 다 본인의 시각으로 이런 그 영화를 보기 때문에 저는 뉴스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다큐멘터리 필름이 더 중간중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태극기로 이렇게 그 시신을 덮을 때는 제가 한강의 그 책 소년이 온다. 미국에서는 휴먼 액트라고 액트 행동할 때에 이게 s를 붙여서 휴먼 액트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돼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 거기서의 그 태극기와 여기서의 그 태극기 같은 것을 생각을 했고 제 조카는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모 봤지?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탈출을 할 때 트렁크에서 서울 번호판이 있는 것을 봤잖아요, 군인이. 봤는데도 보고도 보내주잖아요. 그때 저의 조카는 아마 그 감동 같은 것을 받았는가 봐요. 이게 뭐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군인은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집행하는 그 군인인데 자신들의
그 한계 범위 안에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조카는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본 그 제 미국 친구 한 명은 저에게 그 며칠이 지난 뒤에 이메일을 보내서 광주가 어디 있었더라 이제 하면서 그 광주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도요, 이제 한국의 그 히스토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상도와 뭐 그 전라도를 구분을 하고, 아, 그게 그 부산이 경상도 쪽이면은 이쪽 서쪽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광주의 인구와 지금의 광주의 인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그 지도 같은 것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 영화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그 리뷰를 할 때 역사적으로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지적하지는 않았다라고 어떤 그 리뷰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뉴스를 하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그 한국에 이제 군사 행동을 할 때에 어떠한 그 권한을 미군이 그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과 공유를 한다거나, 광주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이 그 일을 그 하고 이랬을 때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권 그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미국의 인권 대통령 아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그 묵인이 됐다 하는 것이 나는 좀 그 서운하다라고 이제 그 미국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또 미국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지미 카터는 이란 그 인질 사태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었잖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그 future, near future에 있을 수도 있는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와 이런 관계도 있기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떤 동맹국의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이건 아니면 뭐 동양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대통령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래서 그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극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그 나라 국민밖에 이제 그 믿을 때라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아주 그 훌륭해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두환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최규하를 이렇게 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이 지미 카터 다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그 당시는 대통령을 아주 그 좀 초대를 극진하게 내지는 뭐 기분 좋게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기꺼이 미국의 백악관에 전두환을 그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상황,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국민을, 군인이 결국은 총을 쐈죠. 뭐 누가 발포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발포 명령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총알이 지급이 됐잖아요. 총알이 그 당시에 광주 그 주민이 약 40만 명이었다고 하면은 그 배가 되는 양의 총알이 지급되고 총알이 장전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리고 많은 뭐 해외 언론에서는 아직도 한 2,000명 정도가 숨졌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뭐 200명 내외로 보죠. 그런데 그런 그 대통령을 willingly, 기꺼이 기쁘게 백악관에 초대를 한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관계는,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또 이제 뭐 3당 합당 김영삼, 그리고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광주에서 김대중 그 가택연금을 해제하라 하는 것도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중요한 그 외침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때 이제 인수 과정이었던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여전히 있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과 부탁과 뭐 어드바이스로 결국은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는 이미 이제 그 법원에서 다 판결받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나오고 복역하고 했었던 때니까는요. 그런데도 이제 화합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사면한 그런 부분, 만약에 그때 사면하지 않았다면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지금 책을 쓰고 책에다가, 이것도 그 법원에서 그 판결이 다 나온 일이죠. 뭐 공산당 등등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만약에 사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재미없죠. 제가 뉴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꾸만 그 영화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그 택시 운전사, 택시 드라이버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에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영화였다. 이게 그 저의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택시 그 운전사를 봤으니까 같은 이슈로 글로 쓴 그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대한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요, 느낌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 뭐 두서 없이 제가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소년이 온다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언론이 방송과 신문 할 것 없이 리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사실은 소년이 온다를 더 먼저 썼지만, 맨 부커상을 영국에서, 이 한강이 베지테리안,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베지테리안이 먼저 발표가 되고 나서, 채식주의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미국에는 이제 한참 영국보다도 더 늦게 소년이 온다, 휴먼 액트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내셔널 리뷰 같은 잡지, 모든 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미국의 모든 신문과 뭐 시사주간지 타임 같은 잡지에서는 소년이 온다를 다 그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리뷰하면서도 항상 그 베지터리언과 같이 묶어서 그 리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실제의 상황에 근거해서, 또 본인이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한강과 이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책이기도 하지만 두 책에 다 그 폭력이 들어가잖아요. 베지테리안도 폭력을 싫어하는 그런 그 영해였던가요? 나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야 하고는 이제 햇빛과 물만 먹고 거꾸로 서는 그 나무처럼 산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소년이 온다는 이런 것이고, 소년이 온다도 제가 뭐 여러분들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내용을 말씀드려 봤자 이 책은 그 한강이라는 작가의 아주 그 특별한 그 표현 같은 것에서 훨씬 더 많이 그 느끼는, 뭐 역사가 됐건 인간성이 됐건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책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맨 부커상을 받고 나서 베지테리안 저는 그때 이제 채식주의자를 한글로 읽었고 바로, 그리고 이제 베지테리안을 기다리는데요. 이 서점 저 서점으로 다 전화하고 예약하고, 저도 그때 그 베지테리안 영어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한두 군데에서는 그 번역이 조금 그 의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말로 읽은 책과 잘못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뭐 베지테리안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게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던가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아주 그 충실하게 그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에필로그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non fiction 해서 이제 작가의 스토리도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소년이 온다 휴먼 액트를 그 주일에 읽어야지 될 6권의 책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레타 킹 여사, 마틴 루터 킹의 그 와이프가 책을 냈는데 뭐 My Life, My Love, My Legacy 등가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과 같이 꼭 읽어야지 될 책으로 그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택시 드라이버가 미국의 그 리뷰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모든 얘기를 뭐 전두환 장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엄사령관이라든가 언급하지 않고 이름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스토리 같은 거 왜 그럼 시민군이 총을 들었나 뭐 총은 어디서 가져왔나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소년이 온다에서는 전두환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분명히 여러 번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도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문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였었죠? 책을 한번 제가 볼까요? 책에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이 부분 아니고 이 부분도 아니고요. 잊었어요. 아무튼 몇 번이나 그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요. 포상이라든가 군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잔인하게 그 본인의 임무를 다하면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발포 명령 그런 총알 지급 또 뭐가 있나요? 특별히 잔인한 군인이 있었고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이 있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민을 병원으로 몰래 데려다 주고 그리고는 이제 도망치는 공수부대도 있었다. 그리고 군가를 부를 때 군가를 부르지 않는 군인이 있어서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아주 좀 분명하게 이 책은 더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이 한강 작가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동호처럼 그 어린 새처럼 친구를 구해내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본인도 친구 따라 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엄마 또 대학생도 있지만 대학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그런 공장에서 일하던 그 언니 누나들 나중에도 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계속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힘들게 쓰여 있어서요. 읽을 때 힘들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의 굉장히 예민한 서술체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의 역사 같은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제가 몇 가지 책에서 줄쳤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드릴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강 작가를 베지터리언과 함께 묶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놨네요. 보니까 몸없이 누나를 어떻게 알아보나 그런 것 그리고 동호가 정대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난 뒤에 그러고도 친구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까지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 눈이 없는데 피와 눈물이 난다던가요 피와 눈물이 어떻게 날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군인들의 양심 선언은 제가 이 말을 왜 써놨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일단 열흘 동안의 비극이 마무리는 아니지만 아직도 마무리 아니에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광주 시민들 지금은 다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잊지 않고 이번에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는 울고 하더군요. 도청 분수대에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누군가가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지? 무슨 축제라고? 그런 것. 왜 시민군이 총을 들었어야지 됐는가? 또 군인의 힘보다 강한 양심,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아마 그 작가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줄 쳐놓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줄친 부분을 좀 전에 잠시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줄을 쳤는데 지금 보니까 앞뒤 뭐 시간도 없었고 자세히 보지도 못했지만 다 기억이 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줄을 쳐놨는데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책을 읽으셨다면 한번 그런 장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면은 기억을 해봐 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어린 새 맨 앞부분인데 17페이지에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 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가 유예요. 내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냐? 한낮에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네, 뭐 이런 부분에 제가 줄을 쳐놨었고요. 또 45페이지에 보니까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그래서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비겁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에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됐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 있나요? 지금은 제가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하고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책을 읽을 당시에는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베지테리안도 그랬지만 이 책이 훨씬 어두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아주 캄캄한 그런 그 광주의 다큐멘터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의 열흘을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하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이 떠오른다.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이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날을 받아 유족들이 다 같이 이장을 했는데 관들을 열어보니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유골에 비닐이 친친 둘러져 있고 피 묻은 태극기가 덮이고 이런 부분이요. 동생이 운이 좋았다고 총을 맞고 바로 숨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열깃 띈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강 작가가 희생자의 가족 형인 거죠. 별로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가요? 아무튼 그 형과 인터뷰를 하고 그 사실을 이제 쓴 겁니다. 맨 마지막 끝에 보니까 작가는 반투명한 날개처럼 파닥이는 불꽃의 가장자리를 나는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끝냈는데 그 아래 저는 눈물 이렇게 써놨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소년이 온다와 다 역사 같은 것을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의 매체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도 없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이제 본인이 이것은 여기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생각이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뭐 황석영 그 작가도 고향이 그쪽이고 쓴 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데 한국의 그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누군가 일부라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조건은 돼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 대부분이 있겠지만 영어로, 특히 영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싶을 때, 물론 유네스코의 조금의 약간이에요. 여러 가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5.18 무슨 뭐 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에도 영어 자막이 돼 있는 것은 클립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5분 정도짜리 그런 클립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5.18 그래서 재단이든가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제작된 비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5.18 재단과 비슷한 또 하나의 재단이 있죠.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뭐 맨 위에 오른쪽에 보니까 한국어, 영어 뭐 다 돼 있긴 한데 영어를 막상 찍으면은 영어로 볼 수 있는 비디오 같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 그 목격자라든가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전부 그 한국말이고요. 또 전남대학교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전남대학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도서관도 찾아보고 이제 했는데도 영어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제 도서관에 그 사진이 많더군요. 자료 정말 분량은 많은데 막상 그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은 제가 시간을 더 두고 봐야지 되는지 저는 보지 못했고요. 또 영어로 된 것은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규명돼야지 될 것이 더 있다면 규명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꼭 뭐 그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는 왜 그 가해자가 됐고, 또 가해자도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거기에 또 이제 그 복종을 해야지 되는 사람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 직접적으로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것처럼 번호판을 보고도 탈출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세계 만방에 눈으로 보게 알릴 수 있게. 저는 이제 그 광주,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었었거든요. 미국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가 이제 그 월터 크론카이트가 그 당시에는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CBS 기자가 현지에서 보내는 클립 같은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역사가 왜 그렇게 흘러갔고 그 이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마무리를 잘 한 것인가, 일제시대 이후에 그 마무리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런 것처럼 잘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보려면 앞으로는 이제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영어도 좀 영어로 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다른 나라의 그 학자들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번에 그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무거웠죠? 그래서 참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에, 그런데 뭐 요즘은 이런저런 완벽하지 못한 그런 의견들로 서로 보태고, 또 뭐 이 클립에도 아마 분명히 좀 부족했다던가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크게 마음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뉴스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에 라디오 서울 방송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